추명호 씨의 항소심 최후 진술입니다. 사실 뭐 정리하고 보니까 뭐 그날도 그렇게 길진 않았었어요. 네, 근데 막상 또 정리를 다 해보니까 좀 짧긴 하네요. 근데 뭐 그전보다 추명호 국장이 재판에 나오시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질 않았었지. 뭐 말할 기회도 없었고 항상 조용했었고 좀 웃는 얼굴, 뭐 비웃는 아니면 냉소적인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18일 날 변호인이 변론하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정말 얼마나 그렇게 잔인하게 검찰들한테 당했는지를 많이 느끼겠더라고요. 알겠어요. 그래서 아마도 검찰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았던가 보다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. 네, 하여튼 그런데 항소심에서 최후 진술할 때는 그동안에 본 모습하고 다르게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강하게 자신의 뭐 진술을 어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뭐 앞에는 잘 못 알아듣겠고 뭐 대체로 뭐 수행한 업무가 전부 다 일상적이고 공익적인 거였고 국정원에서 업무에 있는 그대로 했다 뭐 이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공식적인 직무였었고 그 내용은 사실상 국가정보법, 국가정보원법 합의 구조로 볼 수 있는 국정원 직제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만약 직제표에 기술된 직무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면 51년 뭐 국가 중앙정보부가 생긴 이래 51년 넘게 이 직무를 수행한 국가정보원은 거대한 범죄 집단이 되고 수많은 젊은 국정원 직원들도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인지, 과거 고위법조인 출신 국정원 원장, 차장은 당시 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는지, 노무현 뭐라고 했나요? 대통령, 진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을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에게 지금처럼 하면 된다, 만족한다고 격려하는 등 왜 역대 국정원을 그냥 두었는지가 궁금합니다. 또한 직원들 어느 누구도 조직이 부여한 직무가 위법한 것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직무가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고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지만 국가안보에 기한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. 저 또한 국정원 재직 내내 제 개인의 출세나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으며 모든 직무를 상부 지시와 승인을 받아서 수행하였기에 남용할 직권을 남용할 여지와 이유와 동기도 애초에 없었습니다. 저는 2017년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후 4년여 지난 현재까지 구치소 수감과 출소를 3차례 반복하며 제가 지나온 시간과 이득을 모두 묶어두고, 요거는 조금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해요. 네, 마치 병풍무처럼 접었다 폈다 하며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있습니다. 국정원 재직 시 새벽부터 밤늦도록 1년 내내 휴일도 휴가도 없이 부여된 소임에 충실했고 가정에서는 집안일은 무심한 이방인이었고 동료 후배들에게는 일밖에 모르는 고지식하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.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젊음을 바친 공직생활을 모두 부정당하는 등 만신창이가 됐고 가족들까지 죄인이 되어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함께 일하는 동료 후배들도 힘들어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입니다. 동서고금 국가 폐망 역사에서, 요거는 제가 좀 못 알아들었겠어요. 네, 공직자 사회의 부정부패가 국가 신조까지 위협당하는 걸 보면서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제가 바다로 적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. 한때 국정원의 정식 직제에 의한 수행한 업무가 왜 문제인가, 수많은 직원 중에 하필이면 왜 나인가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. 요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뭐 범인 김용우 의원 법정 책임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. 이런 책임을 직제 결정에 아무 근한도 없는 저에게 묻는 것이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느꼈습니다. 하지만 모든 일들이 모두 제가 득이 없고 무지해서 생긴 일입니다. 이 재판을 10년 뒤, 20년 뒤에도 제가 겸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그간 사심없이 나의 일을 헌신해온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.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좀 훌쩍거리기도 했네요. 부분 분위기가 그렇고 그동안 참 저런 한심한 재판들을 너무나 억울한 재판을 받았구나 하면서 아무도 없는 법정에서 또 저라도 네, 하여튼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정말 2016년에 박 대통령 탄핵이 이맘때쯤에 시작되면서 얼마나 살기 등등했고 2017년도에 중앙법원에서 벌어진 재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살기 등등했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었고 굉장히 슬펐었고 분노하고 그런 재판이었습니다. 네,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재판은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 앞으로 그 배신자들이 어떻게 똑같은 재판을 받고 억울해하며 뒤져가는 것을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. 감사합니다.